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이제 곧 춘천으로 한 200km의 자전거 타러 가야 되는데, 정말 몇 년 만에 200km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옷도 이미 갈아입고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안 되지. 근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전 시세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됐고요. 둔화된 이유는 장중에 무슨 뉴스가 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뉴스가 떴기 때문입니다. 장중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올랐어요. 자,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이, 자 보세요. 갑자기 금리가 튀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얘는 안 빠지고 그냥 쭉 갔는데, 여기서 쭉 갔는데 얘들은 주가는 같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주식 시장의 흐름과 채권 시장의 흐름은 반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그 약세가 될 때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W자 비슷하게 아주 롤러코스터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대체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유가는 WTI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에서 99.38달러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약해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을 보면 그런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 파트너 국가, 동맹 국가 비축유 방출을 조율해 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가 비상회의를 소집해 수천만 배럴을 추가로 시장에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안 빠졌어요. 조금밖에 안 빠졌어요. 그쵸? 그래서 무려 3천에서 5천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하겠고 하루에 무려 1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러시아는 400만 배럴을 수출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없었을 때 이란을 땡긴다고 할지라도 100만 배럴, 150만 배럴 해도 150만 배럴 정도의 부족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한 200만 배럴. 그리고 이란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란까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안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완벽하게 해소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계산 너무나 쉬운 산수니까. 그 다음에 미국산 농산물 가격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소맥 2.3% 하락, 옥수수 1.9% 하락, 대두 2.29% 하락했고, 비철금속은 그러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니켈은 3.47%, 팔레듐이 1.08%, 아연은 4.06% 올랐고, 알루미늄만 1.43% 하락, 구리 1.15% 하락.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비철금속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읽어보면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성향들이 조금 올라왔고, 그러나 정쟁 상황들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더불어서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런 유추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전날 큰 폭의 하락을 해서 42,000불까지 갔다가 다시 상당폭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 45,260달러로 거래 중에 있고, 재미난 것은 이건 원자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속 보이는데, 브라질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쭉 떨어졌더니 두두두두두두 올라서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값은 1.3% 하락하면서 19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은 0.22%, 프랑스는 0.37%, 이탈리아는 0.57% 상승했고, 영국도 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 얘기 살짝 해보고 넘어가죠. 러시아 침공 사태는 지금 온라인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은 없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주에 유류 저장고를 공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월 1일부터 러시아가 루브라로 결제를 해라. 물론 이제 내용상을 보면 러시아 그 은행에다가 유로화를 지금 거기서 알아서 환전해줘서 루브라로 산 걸로 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리하여 지금 루브라가 81불 수준까지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달러 루블이니까 떨어지면 강세인 거죠. 강세가 되었습니다. 최고 어디까지 갔었나요? 146루블 갔습니다. 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요거 잘 사면 이거 옵션 같은데, 근데 진짜 옵션 같네요. 50% 이상. 근데 이거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고. 자, 다시 넘어가서 빅테크들은 오늘 애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동안에 지금 10매치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빠져봐야 별로 대단한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82% 빠졌고, 어제도 빠졌는데 연속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꽤나 많은 상황인데, 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지금 상황들이 어떠느냐.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 지금 1년 상황입니다. 1년 상황 잘 보세요. 중간에 빵 올랐다가 떨어졌죠. 자, 이제 5년 상황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5년 상황보다 더 길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지금 S&P도 우상향을 하지만, 자, S&P도 우상향을 하지만, 이건 5년 차트였고요. S&P도 우상향을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보냐면 경기 동행 원자재로 봐요. 경기와 동행한다. 근데 지금 경제에 대해서 불안함이 지금 반도체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상당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반도체 지수가 무너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공정이 너무 어려워진 게 핵심이에요. 공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머리를 진짜 잘 썼지. 울트라, M1 울트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M1 칩을 만들고 나서 이 M1 칩을 시스템 온 칩으로 만들어서 맥스를 만들고 그 맥스를 2장을 붙였어. 근데 이게 보통 2장을 붙이면은 그냥 원래 컴퓨터는 그 CPU 2대로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연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연산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요 연결 부위의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한 거야. 뭐 수천 명 되는 엔지니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가 막히게 해서 우리 가젯서울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 9600 테라톱스가 나오는데 얘네는 뭐 17,000인가 테라톱스가 나오면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냥 하나의 칩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를 그러면은 2장을 붙였는데 4장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거 그대로 자동차에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일컬어 애플카. 저는 애플카와 관련해서 한국과 연관이 없다 있다. 이건 제가 저 속으로만 알고 있을게요. 이건 괜히 얘기했다 욕먹을 거라서.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눈치가 보여. 뭔가. 근데 어쨌든 애플은 자율주행 쪽 그 전기차를 진행하면 순식간에 소프트웨어 쪽은 확 따라잡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을 거고, 그 다음 데이터는 몇몇 회사들만 인수하면 돼. 근데 애플이 여전히 아직 안 했으니까, 데이터 수집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애플은 좀 너무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애플이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보면 나노의 미세 공정으로 더 내려가는 나노 공정이 쉽지 않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나노부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의 이제 그 칩을 만드는 이해도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설계 파워 능력은 이제 사상 최고급, 세계 최고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공정상의 문제로 3나노로 가기에는 그게 또 쉽지 않다는 걸 안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병렬적 구조를 완성시킨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공정이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우고 누설 전류를 막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삼성의 GOS 사건도 결국은 미세 공정으로 갈 때 이루어지는 전류의 누설 상황들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보는 게 기술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 소통이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이렇게 했는데 전류가 흘러가는 힘 때문에 그게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가 워낙 기술치니까 우리는 뭐 기계라고는 전혀 모르는 문돌이들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류가 선폭이 너무 작아지니까 전류가 나가는데 옆으로 자꾸 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든지 열심히 막아주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5나노에서 4나노, 4나노에서 3나노 하면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때려 박아야 돼. ASML 기계도 막 다 때려 박아야 되고 뭐도 박아야 돼, 뭐도 박아야 돼. 그 장비 회사들은 나쁘지 않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완성체 만드는 완성체 소자 업체들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니까 설비 증설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D램 같은 경우는 마진이 50%가 넘게 나왔다는 거야. 2018년에 여러분 하이닉스 실적을 보세요. 20조인가
20 몇 조인가 매출의 12조인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월등히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그만큼 영업이 그만큼 안 나와요. 7조인가 나왔어요. 올해 작년에. 그죠? 그죠? 제가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매출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런 거냐는 거예요. 투하 대비 리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장이면은 야, 더 때려 박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긴 하는데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 게 있으면 더 하죠. 근데 지금 후발주자들도 없고 세 개예요. 근데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국의 메모리 업체한테 애플이 허가를 내준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뉴스이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뭐 악화되어서 이제 디램가도 뭐 폭락할 거고 뭐도 폭락할 거고 하는데 가격 마진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폭락은 예전처럼 폭락은 오기가 힘든 게 여러분 설비 증설의 욕구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뒤집어 보면 공급 과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 메모리 쪽만 그럴까요? 아니야. 모든 전역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너무 안 좋게 끝났습니다. 인텔 2.93% 하락, 퀄컴 3.81% 하락,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2.20% 하락, 어플라이드 머처리얼 3.33% 하락, 램 리서치 2.26%, KLA 1.58%, AMD 1.05% 하락, 엔비디아 2.10% 하락, ASML은 0.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은 가격 폭락이라기보다도 경기가 나빠지면 모든 것들이 덜 돌아가는데 반도체도 동행지수이기 때문에 경기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완벽하게 역전을 해주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6.42p가 올랐어요. 그래서 2.389%예요. 2.5까지 가던 게 2.389예요. 2년물? 이게 맞아? 이게 진짜 맞아? 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17.9bp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2.462%가 됐습니다. 아까 얼마라 그랬죠? 10년물이 2.38, 2.38, 얘는 2.46. 역전? 역전되었습니다. 그냥 대놓고 역전을 빵 시켜버렸어요.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30년물이 2.43입니다. 지금 30년물보다 2년물이 더 높아요. 5년물은 2.56%로 5년물은 지금 2년, 5년, 10년, 30년 중에 제일 높아 금리가. 그렇게 금리 역전이 다 지금 이루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3개월물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3개월물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0.8bp로 소폭 올랐습니다. 0.5279%인데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핵심은 실업률이 낮게 나왔고 고용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비고용 부분 고용이 4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49만 명 증가했고요. 2월 고용은 67만 8천 명 증가해서 75만 명 증가로 수정이 고용이 진짜 2월 때 너무 좋았고 1월은 48만 1000명이었는데 다시 수정을 해보니까 50만 4천 명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도 49만, 한 50만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안 나왔는데 나중에 뭐 수정치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월에서 2월 파죽지세로 고용 늘은 거에 비해서는 뚝 떨어지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고용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우리가 또 실업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3월 실업률은 3.6%로 나왔습니다. 3.6%면 50년 내 최저 실업률은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되는 최저 실업률 3.5%인데 지금 3.6%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50년 내 최고치 수준의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그 지표 얘기한 거 다른 것까지 쭉 다 얘기할게요. 공급관리협회 ISM의 3월 구매관리자 PMI가 57.1이 나왔습니다. 2월 58.6이었고 2월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예상치 59보다 조금 낮게 나온 57.1이 나왔고요. 스탠다드푸어스 3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8.8이 나왔고 전월 57.3, 예상은 58.5였습니다. 2월 건설 지출은 전월보다 0.5% 증가한 1조 7,044억 달러가 나왔는데 예상은 0.5 상승이 아니라 1.0 상승이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건설 지출이 조금 덜 나왔고요. 네. 네. 페드워차. 다시 금리 얘기로 갈게요. 저는 은행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은행이 대출을 줄이는 구간이 어딘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10년,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은 결국 은행권의 장단기 금리도 실질적으로 진짜 그 실전에서 사용하는 예대금리의 주요 지표물들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장기물과 단기물이 역전되면서 이 마진이 줄어들면서 마진이 역전된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제 오후 한국장 마감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보통 18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 경기가 좋으니까 단기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요. 근데 얘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이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단기 금리가 올린다는 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주가가 빠지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더 밀어붙였다가 10개월, 20개월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은행의 예대금리를 결정하는 금리물, 지표물들의 역전이 이렇게 좁혀드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나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근데 왜 일어났느냐. 자, 우리 또다시 스카고 에번스 총재의 발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책 당국자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신중하고 겸손하고 민첩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고가 나왔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는데요. 민첩할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빨리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과정은 아니고 연방공개 FOMC의 결정은 전망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금융 환경 평가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 평가 해볼까요? 고용 어때요? 완전 좋아. 실업률 50년 내 최저야. 금리 안 올려? 올려. 그리고 작게 올려? 많이 올려. 자, 이걸 패드워치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5월 기준금리 인상 50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70%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6월달 그 이후 45일 이후에 있을 6월달 패드워치 FOMC의 회의에서도 50bp 올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1%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측면에서 보면 3개월 금리는 이렇게 낮은 거야? 조금 더 반영돼야 되지 않아? 워낙 3개월 짧은 거라서 그런가? 그러면 얘가 이제 4월 말 되면 미친 듯이 폭등하겠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5월달 이후까지는 제가 보기엔 역전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뭐를 안 하고 있는 거 같냐면 QT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QT를 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장단기 금리차를 벌리기 정도까지의 QT를 하려면 QT가 세게 나와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산과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그 자동차 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전기차 회사들. 테슬라는 좀 올랐잖아요. 근데 리비아는 7.56%나 떨어졌고 루시드도 3.35% 떨어졌습니다. 얘네 양자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술은 좋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생산이 없어. 별로.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박성진님과 지난주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던 거 좀 깁니다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 도기책방 인사이드를 했는데, 주식 이렇게 투자해라. 가격보다는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갈 것이고요.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시리즈. 자, 인텔이 이것 때문에 몰락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 자, 권순장의 브릿지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자, 권순장님이 저보다는 부동산에서 실전 경험이 원체 좋아요. 그래서 최상웅 아시죠? 네, 부동산 건설 애널도 하셨고 전문 아시죠? 천재가라. 자, 최상웅님 모셔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전망과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 빈센트님과 함께한 대담 2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Z세대의 투자 트렌드와 주목해야 할 투자 섹터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중국의 이해죠. 그 책을 쓰셨고 이번에 새 책을 쓰셨어요. 중국의 주식 투자.
그래서 이철님이 저하고 대담을 합니다. 투자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가 볼 거고요.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반적 제도권에서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중국 현재 있는 분으로서 제가 궁금했던 물음들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셨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미난 시간이고 이철 박사님도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너무 재밌는 대담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유익하고 고급진 대담들이 이번 주말 찾아갑니다. 주말 증시각도기는 고급진 대담의 심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자전거 타러 갑니다. 여러분들 건강, 야, 하늘 파랗고 좋네. 아, 선크림 더 발라야 되겠다. 주근깨가 많이 올라오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주말 되시길 빌면서 한국 시장은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지금 여전히 장세는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의문이 있고, 과연 연착륙을 성공할 수 있는지가 이제 상반기에 테스트 받기 시작할 겁니다. 4월 중순 이후 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안녕.